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걸맞게 최근 관련 산업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펫과 패밀리를 합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들은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과 입는 옷이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결제를 망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펫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도 펫팸족을 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자는 펫팸족을 넘어서 반려동물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팬미족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볼게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2027년까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만 1,500만 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이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관련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 중에서 없는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만 봐도 반려동물 관련한 어떤 선물 세트가 정말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기간 반려동물을 위한 추석 선물 세트의 인기가 지난해에 비해 더 높아졌는데요. 한 예로 지휘백화점에서는 명품관 반려동물 용품 편집 매장에서 반려동물 한복 맞춤 서비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반려동물의 목둘레와 가슴둘레, 등길이 등을 재면 사이즈에 맞게 한복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작 비용은 약 20만 원 전후인데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 선보인 뒤 올해 매출이 60%가량 급증했습니다. 네, 뭐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우리 반려동물들도 한복을 새로 맞추는 아주 호사를 누린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에도 이렇게 명절 특수가 반영이 됐군요. 네, 또 명절을 맞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출시한 곳도 있습니다. 한 쇼핑몰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전문 펫시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펫시터들은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전문가들로만 선정해 진행됐습니다. 네, 뭔가 전문 업체를 입점시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반려동물들과 함께 쇼핑을 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무조건 동반 금지였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체인점을 갖춘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목줄과 배변 봉투를 소지했다면 식료품 매장을 제외한 쇼핑몰 전 구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쇼핑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는 뭐 쇼핑도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먹을거리인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위한 먹을거리를 사는데 지출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있죠? 네, 문화관광부와 농촌진흥청, 한국팩사료협회가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일반 국민과 반려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역을 보면 최근 1년간 반려동물 항목별 평균 지출 내역은 반려견의 경우 사료 구입이 26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간식은 17만 9천 원으로 나타났고요. 반려묘는 사료 구입이 17만 원, 간식 10만 6천 원 순이었습니다. 네,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먹을거리 종류도 점점 더 다양화돼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피자도 나왔다고요? 네, 얼마 전 한 피자 전문 브랜드에서는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용 피자를 출시했습니다. 이 피자는 소화가 어려운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도우를 만들고 유당분해 능력이 없는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락토프리 무염 치즈를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어떤 소화 기능 또 유당 분해 능력까지 고려해서 이게 펫피자 재료를 선정한 겁니까? 네. 그래서인지 업체 측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사람이 먹어도 좋은 원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몸무게에 따라 칼로리를 따진 급여량이 표시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따라 적당한 양을 잘라서 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안심하셔도 되는데 사람이 먹는 건 좀 꺼림칙하네요.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펫 전용 피자도 출시가 됐는데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주문은 출시 이후 일주일간 판매 목표치의 67%를 상회했고 추석 프로모션을 시작한 이벤트 당일 매출은 일평균의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근데 이 펫피자뿐만이 아닙니다. 펫푸드가 신제품이 계속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제품들이 더 나와 있습니까? 한 식품기업은 태국 최대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와 협업해 출시한 제품을 국내에 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해당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는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펫푸드 브랜드로 이번에 애견용 펫푸드 9종, 습식 파우치 4종, 스틱 간식 4종, 껌 1종 등을 공동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이번에 출시한 애견 간식은 휴먼 그레이드 등급, 즉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닭고기를 주원료로 만든 고급 펫푸드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해당 그룹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닭고기 사업을 운영할 만큼 개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사실 그 종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애견용 펫푸드를 9종으로 출시했다고요? 네, 애견 스틱형 간식 4종은 당근 스틱, 치킨 스틱, 밀크 스틱, 시금치 스틱이고요. 습식 파우치형 간식 4종은 치킨 영양 스튜, 시니어 치킨 영양 스튜, 치킨 앤 야채 영양 스튜, 오리 영양 스튜입니다. 스틱컵 1종은 덴탈 스틱 튜나 향인데요. 반려견의 건강을 생각해 제품마다 치아 건강, 장 건강, 신진대사, 피부 등 건강식을 특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한, 생각한 그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요. 건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 펫푸드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펫푸드 트렌드는 사람이 먹는 글로벌 푸드 트렌드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기농, 자연식, 프리미엄화가 트렌드인데요. 또 이러한 흐름을 국내 정책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농부부의 유기농 마크에만 의존했던 소비자들도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마련한 유기사료 인증 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가공 과정을 최대한 줄여서 만든 자연식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그만큼 펫푸드에도 비슷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천연 재료를 그대로 살린 제품들이 늘어나고 사람이 먹는 제품과 같은 원료로 제조된 사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한 식품기업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내세운 브랜드를 론칭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업 펫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약 23억 원으로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5배 성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따라 펫 휴머나이제이션, 즉 인간화가 주목받는 키워드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만 사용하는 휴먼 그레이드 원칙을 담아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리미엄화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고급 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네, 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4,000원에서 5,000원 미만의 반려견 저가 사료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5년 약 30%에서 지난해 24%대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1만 원 이상의 고급 사료 점유율은 56%에서 62%로 확대됐습니다. 와, 가격이 비싼, 그러니까 프리미엄 사료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급 사료의 어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반려견의 영양과 건강을 고려해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등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고급 사료의 국내 사료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5년 56%에서 지난해 62%까지 증가한 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6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대인 일반 사료 점유율은 2020년 2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료의 고급화가 반려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려묘가 먹는 사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건사료 1만 원 이상, 습사료 1만 3천 원 이상의 프리미엄 사료는 같은 기간 56%에서 58%, 건사료 5천 원에서 1만 원, 습사료 1만 원에서 1만 3천 원의 미들 프라이스 사료는 13에서 14%, 건사료 5천 원 이하, 습사료 1만 원 이하의 이코노미 사료는 28%에서 31% 등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네. 뭔가 전체적으로 이 프리미엄 사료를 찾는 반려인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 반려동물에게는 최고만 먹이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펫팸족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의 사료와 간식을 고를 때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는 수제, 유기농 등이 붙은 고급 사료, 그리고 간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뭐 천연 재료 그리고 고급 재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게 또 아직 합성 보존제에 대한 어떤 논쟁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펫사료협회는 합성 보존제를 허용 범위 이내로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합성 보존제 첨가 유무는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표기해야 하지만 원료로부터 전이된 첨가제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부 성분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원료가 함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인데 그와는 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단체도 있죠. 네, 한 비영리 단체에서는 보존제 사용 사료에 대한 구매 결정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사료관리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식이나 비건 펫푸드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채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사료도 좀 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역시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죠. 네, 먼저 비건 펫푸드를 수입 유통하는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음식도 식물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펫푸드 트렌드 역시 식물성 위주로 가고 있어 제품도 다양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또 채식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는 겁니까? 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수의학사 이사 프리먼은 한 인터뷰를 통해 사람에게는 채식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반려동물, 특히 완전한 육식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수 영양소인 아라키돈산이나 타우린의 경우 인간과 개는 채식으로 합성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포유동물의 조직으로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화 그리고 프리미엄화에 이어서 채식에 대한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쟁이나 고민거리는 어떻게 보면 펫푸드 시장의 확대 그리고 높아진 관심이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곧 가족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펫푸드에 대한 고민도 다양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건강한 사료와 간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수요는 크게 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국내 펫푸드에 대한 어떤 허용 기준이나 규격은 미비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살짝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수제, 유기농 등 반려동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던 고가의 사료나 간식의 위상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생상의 어떤 문제가 된 그런 제품들이 있었나요? 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 실태 결과를 보면 수분 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된 부분도 더 있습니까? 네,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했지만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 중 7개 제품에서는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값이 좀 비싸더라도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우리 반려동물에게 먹이겠다라는 그런 반려인들의 소비 패턴을 좀 악용하고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의 제조, 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수분 60% 초과 사료와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 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유해 미생물의 기준 추가, 세균 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물의 허용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펫푸드를 고를 때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특성이 있는 만큼 견종별, 모종별, 나이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펫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